민들의 염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깨끗한 물 좀 먹어보고 싶다. 낙동강 수질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염원도 있지야. 낙동강 하구뚝에 있는 보를 개방하는 연구도 그 차원에서 진행해 왔는데 낙동강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볼 수 있었지야. 근데 이번에는 낙동강 보 개방에 필요한 내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가 됐다는데 앞으로 낙동강 어떻게 더 깨끗해질 수 있을지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산 하천살리기 운동본부의 강호열 낙동강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무처장님. 예. 그 낙동강 보호 개방 해체에 필요한 내년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그 취양수시설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는 것과 낙동강 보호 개방이 조금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것과 연결점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낙동강에는 지금 현재 8개의 보가 있는데요. 네.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준설을 하면서 물의 깊이가 6m 정도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취양수 시설이 4m나 5m 지점에 있어서 이 시설을 아래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물 흐름이 낮아지거나 기후 변화가 있거나 또 보 개방을 통한 흐름이 있을 때 농업용수나 또 공업용수 취양수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은 이후 보 개방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흐르게 되면 막아놓은 걸 흐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위치에 있던 그 취양수 시설의 그 입구가 취수구 이런 데가 당연히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히 이 결정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환영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본래 이제 예산이 213억 원인데 413억 원이 증액돼서 626억 원으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런 문제를 함께 결정했습니다. 예. 주위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우려도 어느 정도 좀 불식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소통이 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농민들에게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의견도 수렴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러한 사업 내용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하국뚝 개방 때도 좀 뭐 여러 의견들이 많았었고 그걸 조율해 나가고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야 된다 설득한 작업이 꽤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렇게 이제 예산도 증액되고 하니까 낙동강 보호 문제도 조금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개방 논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지금 2년째 여러 가지의 용역과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산강과 금강은 보처리 방안이 확정돼서 실행 단계에 진행되고 있고 낙동강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낙동강 보 개방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준비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가 그러면 개방이 되고 그리고 하구뚝도 어느 정도 개방을 수시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확실히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다는 어떤 지표가 이게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낙동강 물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녹조입니다. 우리가 녹조 라떼라고 하는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물이 정체되거나 흐름이 없거나 또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어서 이것이 에어졸 방식으로도 농작물이나 사람에게나 어류에게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맑은 물의 원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국가청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산업 폐수를 정화시키긴 하지만은 가브라 함물이나 다양한 유해 난분해성 항물질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흐름이 생겨서 8개 보가 개방되고 상시 개방이 된다면은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녹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부산 시민들 깨끗한 물 좀 먹어보고 싶다 이런 염원은 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취수원 다변화 문제들도 좀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이제 의사 결정은 낙동강 위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네네. 이 취수원 다변화의 2차적인 문제는 합천군이나 창녕군의 군민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후 합의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물이 연결되니까 물순환적 다변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1차적 단계는 좀 넘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천군하고 창녕군하고 어느 정도 좀 소통이 그 이후에 사실 부산시에서 대대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환경부 쪽에서도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향으로 갔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1단계 정도를 넘었다는 게 그게 그러면 관하고는 이미 좀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의 그 방침이나 8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시도지사나 이런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그 군에 있는 농업 관계자나 이런 부분들의 그 용납할 수 있는 실질적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보호 개방이나 하구뚝 개방 이런 걸 통해서 낙동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과 맑은 물 공급, 취수원 다변화는 투 트랙으로 함께 가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 쭉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번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에 더 속도가 붙고 이제 돈도 더 예산도 많이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낙동강을 개방을 위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니터링이 필수인데요. 이제 모니터링에는 물을 흘려보냈을 때 소문을 열었을 때 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류의 행태는 어떻게 되고 자연성은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취양수 시설의 개선 없이는 그것이 불가한 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취양수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이 우선돼야만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문을 열었는데 수위가 낮아지는데 당장 농사에 물 대야 되는데 농사하시는 분들 물 못 대면 안 되니까 일단 취양수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낙동강 보를 한번 열어보자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라고 했을 때 피해를 상대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뭐 피해가 없겠죠.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정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좀 이제 낙동강 보 수문을 열려면 어떤 과정들을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이 사업이 좀 속도를 가지고 빠르게 예산 집행이 좀 돼야 되고요. 네네. 이것과 연동해서 환경부에서는 보개방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의견을 수립하는 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낙동강 유역의 종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처리 방안이 빨리 확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모니터링이 되려면 이 시설이 돼야 되고 모니터 결과를 통해서 또 용역이 나오면은 또 다른 정책들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겠죠.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 하천 살리기 운동본부 강호열 사무처장이었습니다.